거짓말입니다, 회장님. 방금 그 숫자. 일부러 바꾸어서 전달하셨어요. 다시 한 번만 말해봐. 회의실에서 화를 내고 있는 회장님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소원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제가 그 소원 함께 이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아저씨, 짐 들어드릴까요? 1,000원이면 됩니다. 아니, 괜찮다. 새벽 5시 30분. 서울 외곽 환승 정류장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다. 김서준은 벤치 옆에 세워둔 낡은 카트를 끌며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살폈다. 무거운 짐을 든 노인, 아이를 안은 젊은 엄마, 출근길 직장인들. 누군가는 그의 손길을 거절했고 누군가는 1,000원짜리 지폐를 쥐어주었다. 서준의 손은 거칠었다. 17살 소년의 손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밤새 대리운전 보조로 차 문을 열어주고 새벽엔 이곳에서 짐을 날랐다. 학교는 작년부터 가지 않았다. 정확히는 갈 수 없었다. 고시원 월세와 끼니를 해결하려면 하루 16시간을 일해야 했다. 정류장 구석 24시간 편의점 앞 벤치가 서준의 자리였다. 그곳에 앉아있으면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포착할 수 있었다. 간혹 편의점 주인이 유통기한 임박한 김밥을 건네주기도 했다. 서준은 그런 작은 호의들로 버텼다. 새벽 6시가 되자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서준은 카트를 접고 벤치 끝에 몸을 웅크렸다.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어폰을 꽂았다. 화면에는 BBC 뉴스 팟캐스트가 재생되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앵커의 발음을 따라 속으로 중얼거렸다. 더 에코노믹 크라이서스 해즈 어펙티드 밀리언즈. 서준은 매일 이렇게 영어를 공부했다. 도서관이 문을 열면 중국어 교재를 빌려 읽었고 밤에는 유튜브 무료 강의를 들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그저 어머니가 남긴 말 한마디가 그를 움직이게 했다. 언어는 사람을 살린다. 어머니 오미선은 서준이 12살 때 세상을 떠났다.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서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말을 배우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될 수 있다고. 단어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서준은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신에게도 언젠가 목소리가 필요해지는 날이 올 거라고. 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카트를 펼쳤다. 무거운 캐리어를 끄는 중년 여성이 보였다. 그는 재빨리 다가가 공손하게 물었다. 도와드릴까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은 캐리어를 카트에 올리고 천천히 끌었다. 여성은 택시 승강장까지 가는 동안 서준을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어린 나이에 새벽부터 일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는지 택시에 오르기 전 5,000원을 건넸다. 학생, 밥 먹어. 서준은 두 손으로 돈을 받으며 허리를 숙였다. 여성이 탄 택시가 떠나자 그는 주머니에 돈을 넣고 다시 벤치로 돌아왔다. 오늘은 운이 좋았다. 오전에만 벌써 15,000원. 이 정도면 저녁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다. 서준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는 이 순간이 싫지 않았다. 고단했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정류장 건너편 전광판에 뉴스가 흘러갔다. 중견 제조기업, 해외 투자 유치 난항. 서준은 무심히 화면을 바라보았다.
기업과 투자, 그런 세계는 자신과 너무 멀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세계의 말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새벽 7시, 서준은 카트를 접고 정류장을 떠났다. 오전 9시까지 공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을 시간이었다.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작고 외로워 보였지만 발걸음만큼은 단단했다. 고시원 302호. 문을 열면 단칸방이 전부였다. 좁은 책상 하나, 얇은 이불이 깔린 바닥, 그리고 창가에 놓인 낡은 라디오. 서준은 가방을 구석에 던지고 책상 앞에 앉았다. 벽에 붙은 작은 시계가 오후 11시를 가리켰다. 도서관에서 빌린 중국어 교재를 펼쳤다. 서준은 형광펜으로 밑줄 친 문장들을 소리내어 읽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라디오를 켰다.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외국 방송이 흘러나왔다. 서준은 볼륨을 낮추고 귀를 기울였다. BBC 월드 서비스였다.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In today's global market, communication is the key to survival. 서준은 공책에 문장을 적었다.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발음을 따라했다. 커뮤니케이션 서바이벌. 그는 이 단어들이 자신의 삶과 맞닿아 있다고 느꼈다. 소통이 곧 생존이라는 말. 언어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낡고 구겨진 사진 속 여성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준은 사진을 꺼내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생전에 호텔 청소 일을 했다. 외국인 손님들을 마주칠 때마다 영어 한마디라도 배우고 싶다고 했다. 서준아, 엄마는 못 배웠지만 너는 달라야 해. 어머니는 밤마다 그렇게 말했다. 도서관에서 빌린 영어책을 서준에게 읽어달라고 했다. 서준이 읽으면 어머니는 눈을 감고 들었다. 그게 어머니에게는 유일한 쉼이었다. 12살 겨울, 어머니는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말기암이라고 했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든다며 집에서 지내는 게 낫겠다고 했다. 서준은 학교를 빠지며 어머니를 돌봤다. 물을 떠다 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리고 손을 잡아드렸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서준의 손을 꼭 쥐었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단호했다. 서준아, 언어는 사람을 살려. 엄마, 무슨 말이야? 말이 통하면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게 돼. 내가 그 다리가 되어줘. 나는 그냥 애잖아. 지금은 그래. 하지만 너는 단어로 길을 만들 수 있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사흘 뒤 눈을 감았다. 서준은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친척도 없었고 돈도 없었다. 화장을 마치고 어머니의 유골함을 받았을 때 서준은 처음으로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걸 실감했다. 그 뒤로 서준은 혼자 살아야 했다. 친구네 집을 전전하다가 고시원에 자리를 잡았다. 학교는 다닐 수 없었다. 밥을 먹고 잠을 자려면 돈을 벌어야 했다. 하지만 서준은 공부를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언어는 사람을 살린다. 서준은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자신이 배운 단어들이 언젠가 누군가를 구할 수 있기를, 그리고 자신도 구할 수 있기를 바랐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서준은 교재를 덮고 바닥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했다. 정류장에서 사람들을 돕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밤에는 대리운전 보조 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서준은 믿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자신을 이끌고 있다고, 그 길의 끝에는
분명 빛이 있을 거라고. 비가 내렸다. 오후 3시 하늘은 잿빛으로 뒤덮였고 정류장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요란했다. 서준은 우산도 없이 벤치에 앉아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올렸다. 오늘은 도서관도 가지 못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람들이 정류장에 머물렀고 서준은 그들의 짐을 옮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주머니에는 10,000원이 조금 넘는 돈이 있었다. 오늘 치료는 부족했다. 저녁까지 조금 더 일해야 했다. 서준은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확인했다. 비는 저녁까지 계속될 예정이었다. 그때 정류장 반대편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다. 팔수는 넘어 보이는 나이카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낡았지만 단정한 코트를 입고 검은색 중절모를 눌렀었다. 수행원도 없이 혼자였다. 노인은 서준이 앉은 벤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서준은 노인을 힐끗 보았다. 뭔가 평범하지 않았다.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눈빛에는 오랜 세월이 담겨 있었다. 노인은 비를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손에 든 스마트폰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서준은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냈다. 비에 젖은 얼굴을 닦으려던 참이었는데 문득 노인이 신경 쓰였다. 노인의 코트 어깨가 흠뻑 젖어 있었다.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벤치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다가갔다. 저기 이거 쓰시겠어요? 서준은 물티슈 몇 장을 건넸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서준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고맙네. 노인은 물티슈를 받아 젖은 얼굴을 닦았다. 서준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 했지만 노인이 말을 이었다. 학생, 학교는 안 가나? 쉬고 있습니다. 그런가? 노인은 더 묻지 않았다. 서준은 안도하며 자리에 앉았다. 노인의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그렇게 둘은 각자의 자리에서 비를 바라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인의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노인이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응, 나야. 그래, 내일 미팅 준비됐어?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다. 통역이 취소됐다고? 지금? 아니, 다른 사람을 구해야지. 내일이 마지막 기회야. 서준은 귀를 기울였다. 노인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다. 전화는 길게 이어졌고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전화를 끄는 노인은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내일 미팅이 깨지면 회사는 끝이야. 그 말이 서준의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회사, 미팅, 통역. 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말했던 그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필요해지는 순간이 바로 지금일지도 몰랐다. 서준은 노인을 다시 바라보았다. 노인은 여전히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을 걸어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까? 자신이 도울 수 있다고 말하면 노인이 믿어줄까? 그때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가 조금 약해진 틈을 타 떠나려는 것 같았다. 서준은 순간적으로 입을 열었다. 저기 혹시 통역이 필요하시면. 노인이 멈춰섰다. 서준을 돌아보았다. 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가 영어 조금 할 줄 압니다. 노인은 서준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디서 배웠지? 혼자 공부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변했다. 회의적이던 시선이 아니었다. 오히려 관심이 담겼다. 학생, 이름이 뭔가? 김서준입니다. 서준이 좋은 이름이야.
노인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서준에게 건넸다. 서준은 두 손으로 받았다. 명함에는 한성기공 회장 한도식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주소로 와. 통역이 아니어도 좋아. 내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줘. 서준은 명함을 꽉 쥐었다.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정류장을 떠났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서준의 가슴은 뜨거웠다. 이게 부름이구나. 서준은 명함을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다. 어머니가 말했던 그 순간, 자신의 목소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준은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시간이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어젯밤 내내 명함을 들여다보며 한성기공이라는 회사를 검색했다. 중견 제조기업, 직원 수 약 300명, 최근 해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서준은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셔츠를 꺼냈다. 구겨진 부분을 손으로 펴고 거울 앞에 섰다. 머리를 다듬고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이었다. 오전 9시 서준은 한성기공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다. 빌딩은 생각보다 컸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다. 서준은 입구를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다. 명함을 주머니에서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문으로 들어서자 경비원이 다가왔다. 학생, 어디 갈 일 있나? 저 회장님께서 오라고 하셔서요. 회장님? 약속 있어? 서준은 명함을 보여주었다. 경비원은 명함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명함만 가지고는 안 돼. 방문 예약이 되어 있어야지. 그런데 회장님께서 직접 주신 건데요. 그래도 규정이 있어. 안내 데스크에 가서 확인받아. 경비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다. 서준은 당황했다. 안내 데스크는 로비 안쪽에 있었지만 경비원이 막고 서 있었다. 서준은 로비 입구에서 망설였다. 그때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는 여성이 서준을 보았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서준이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학생, 무슨 일이에요? 서준은 다시 명함을 보여주며 사정을 설명했다. 여성은 명함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회장님 명함이 맞네요. 그런데 여기 그냥 들어오면 안 돼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오늘 오전 10시에 오라고 하셨어요. 그럼 비서실에 연락해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여성은 안내 데스크로 돌아가 전화를 걸었다. 서준은 로비 구석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시계는 9시 30분을 가리켰다. 10시까지 아직 시간이 있었지만 마음이 급했다. 여성이 전화를 끊고 서준에게 다가왔다. 표정이 난처했다. 비서실에서는 모르신대요. 오늘 회장님 일정에 학생 이름이 없다고. 그럴 리가요. 분명 어제 오라고 하셨는데. 회장님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서준은 할 말을 잃었다. 여성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명함 하나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었다. 서준은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여성은 서준을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학생, 여긴 그냥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어 보여요. 서준은 고개를 들었다. 여성의 눈빛이 따뜻했다. 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오늘 안에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회장님께서 어제 정류장에서 통역 때문에 걱정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일단 여기서 기다려요.
제가 다시 비서실에 연락해 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은 다시 안내 데스크로 돌아갔다. 서준은 로비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오전 10시가 다가왔다. 서준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정장을 입은 남성이 내렸다. 40대 후반 날카로운 인상의 남성이었다. 그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여성과 짧게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서준을 향해 걸어왔다. 학생, 나 좀 따라와봐.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남성을 따라갔다. 남성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섰다. 비서실장 정기훈이야. 회장님께서 학생에 대해 말씀하셨어. 근데 통역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학생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좋은데 이건 장난이 아니야. 실수하면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어. 서준은 정기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더 해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불렀으니까요. 정기훈은 서준을 한참 바라보다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좋아. 일단 올라와.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서준은 정기훈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서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시작이었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멈췄다. 문이 열리자 복도가 보였다.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 분주히 움직이는 직원들. 하지만 분위기는 차가웠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다. 정기훈은 서준을 이끌고 회의실 앞으로 갔다. 복도 끝 유리로 된 대형 회의실이 보였다.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정장을 차려입은 한국인 임원 서너 명, 그리고 외국인 3명. 서준은 숨을 죽이고 회의실을 바라보았다. 정기훈이 낮게 말했다. 저기 있는 외국인들이 투자 파트너야. 미국 쪽 임원진이지. 오늘 계약 조건을 최종 확정하는 자리야. 그런데 통역이 어제 갑자기 취소됐어. 개인 사정이라고 하더라. 다른 사람을 구하려 했는데 이 시간에 가능한 사람이 없었어. 서준은 회의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외국인 중 한 명이 시계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한국 측 임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 속닥였다. 그 중 한 명, 40대 후반의 남성이 땀을 닦으며 일어섰다. 정기훈이 말했다. 저 사람이 장태규 상무야. 협상 담당이지. 지금 저 사람이 제일 초조해. 장태규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서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안 돼. 지금이라도 누군가 와야 한다고. 전화기 너머에서 대답이 들렸지만 장태규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그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정기훈에게 다가왔다. 실장님, 어떡하죠? 이대로 가면 미팅 자체가 불발이에요. 상무님, 일단 시간만 끌어보시죠. 시간을 어떻게 끌어요? 저 사람들 표정 좀 보세요. 벌써 짜증나 있다고요. 정기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장태규는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다. 서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회의실 안에서 외국인 중 한 명이 영어로 말했다.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다. WEVE 빈 WAIting for 20 minutes. This is a waste of time. 서준의 귀가 번쩍 뜨였다. 20분 동안 기다렸다. 시간 낭비다. 서준은 정기훈을 돌아보며 말했다. 지금 저분들 시간 낭비라고 했습니다. 정기훈이 서준을 똑바로 보았다. 뭐라고? 저 외국인 분이 지금 20분이나 기다렸다고 시간 낭비라고 말했어요. 정기훈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서준의 어깨를 잡고 물었다. 너 지금 그 말을 알아들은 거야? 네.
어디서 배웠어? 혼자 공부했습니다. 정기호는 서준을 한참 바라보다가 회의실을 돌아보았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한국 측 임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정기호는 결심한 듯 서준에게 말했다. 들어가자. 지금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 정기호는 회의실 문을 열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바라보았다. 정기호는 침착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통역 문제로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장태규가 정기훈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예요? 정기훈은 서준을 앞으로 내세웠다. 이 학생이 통역을 도와줄 겁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외국인 중 한 명이 서준을 보며 물었다. Who is this kid? 서준은 심호흡을 하고 영어로 대답했다. My name is Kim Seojun. I will assist with interpretation today. 외국인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중 가장 나이 많은 남성이 물었다. How old are you? I'm 17.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장태규는 당황한 표정으로 정기훈을 쳐다보았다. 정기훈은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그때 회의실 안쪽 문이 열리고 한도식 회장이 들어왔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은 서준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제 그 아이로구나. 서준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회장은 자리에 앉으며 외국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서준에게 말했다. 서준아, 오늘은 내가 맡아라.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 한쪽에 섰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회장이 자리에 앉자 회의실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졌다. 외국인 임원들은 여전히 의구심 어린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보았다. 17살 소년이 이 중요한 자리에서 통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 듯했다. 장태규 상무가 서류를 꺼내며 회의를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외국인 임원 중 리더로 보이는 백발의 남성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Before we start, I need to confirm something. 서준은 즉시 통역했다. 회장님,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십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남성이 계속 말했다. WEV been working on this deal for 6 months. This is extremely important. Can we really trust a teenager with no professional experience? 서준은 잠시 숨을 고르고 통역했다. 이 계약을 위해 6개월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전문 경력이 없는 청소년을 믿어도 되겠냐고 물으십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장태규는 난처한 표정으로 회장을 쳐다보았다. 정기호는 팔짱을 끼고 서준을 지켜보았다. 서준은 자신을 향한 시선들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었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신뢰는 경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준이 영어로 옮겼다. Trust is not built by credentials alone. 회장이 이어서 말했다. 이 아이는 어제 빗속에서 저를 도왔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사람을 대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 마음을 믿습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정확하게 전달했다. This young man helped me yesterday in the IAIN, expecting nothing in return. Just for kindness. I trust that heart. 외국인 임원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백발의 남성이 서준을 다시 보며 물었다. Young man, why do you want to do this? 서준은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다. 서준은 영어로 대답했다.
My mother told me that language can save people. I want to be that bridge between people. 외국인 임원들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백발의 남성이 작게 웃으며 말했다. Alright, let's give you a chance. 서준이 통역했다. 좋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태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펼쳤다.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준은 회의실 한쪽에 서서 양측의 대화를 빠짐없이 통역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갔다. 외국인 임원이 투자 조건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We propose a 30 밀리언 달러 investment in exchange for 15% equity. 서준이 통역했다. 3천만 달러 투자의 대가로 지분 15%를 제안하신다고 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장태규가 반론을 제시했다. 15%는 너무 높습니다. 우리는 12%를 제안합니다. 서준이 영어로 옮겼다. 15% is too high. We propose 12%. 협상이 이어졌다. 서준은 양측의 말을 정확하게 전달했다. 숫자, 조건, 세부사항.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다.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때 외국인 임원이 서류 한 장을 꺼내며 말했다. We also need to discuss the production timeline. According to this document. 서준은 서류를 보려 했지만 거리가 멀었다. 외국인 임원이 서류를 서준에게 건넸다. 서준은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보았다. 영어로 작성된 생산 일정표였다. Could you read this section for the CHAIRMAN?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회장을 향해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제조 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1단계는 올해 4분기부터 시작하여 내년 2분기까지 완료. 2단계는 서준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회장은 눈을 감고 서준의 말을 들었다. 장태규는 놀란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보았다. 정기호는 팔짱을 푼 채 서준을 주시했다. 서준이 서류를 다 읽자 외국인 임원이 말했다. As you can see, we're very serious about this partnership. 서준이 통역했다. 보시다시피 이번 파트너십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장이 눈을 뜨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준이 영어로 전달했다. Thank you. We feel the same way.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서준은 지치지 않고 계속 통역했다. 중간에 물 한 모금 마실 시간도 없었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양측의 신뢰가 조금씩 쌓여가는 게 느껴졌다. 마침내 외국인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We'll review the proposal and get back to you by tomorrow. 서준이 통역했다. 제안서를 검토하고 내일까지 답변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회장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외국인 임원들도 악수에 응했다. 백발의 남성이 서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Young man, you did well today. 서준은 두 손으로 악수를 받으며 대답했다. Thank you, sir. 외국인 임원들이 회의실을 나가고 회장이 서준을 불렀다. 서준아, 이리 와봐. 서준은 회장 앞으로 다가갔다. 회장은 서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회의 중에 장태규 상무가 회장에게 속삭이던 내용이 신경 쓰였다. 외국인 임원이 말한 조건과 조금 달랐던 것 같았다. 서준은 그 생각을 머릿속에 담아두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 뭔가 어긋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서준은 복도 벤치에 앉아 숨을 돌렸다. 온몸에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정기훈이 물 한 병을 건넸다. 수고했어. 생각보다 잘하더라. 감사합니다. 서준은 물을 마시며 회의실을 돌아보았다. 안에서는 회장과 장태규 상무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장태규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뭔가 설명하고 있었다. 정기훈이 말했다. 오후에 한 번 더 미팅이 있어. 세부 조건을 조율하는 자리야. 내가 다시 통역해 줄 수 있겠어? 물론입니다. 좋아. 그럼 점심 먹고 1층 로비에서 대기해. 오후 2시에 시작이야. 정기훈은 서준의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리고 자리를 떠났다. 서준은 벤치에 앉아 오전 회의를 복귀했다. 외국인 임원들이 제시한 조건, 회장의 반응, 장태규 상무의 발언, 모든 게 머릿속에서 정리됐다. 그런데 한 가지가 계속 걸렸다. 외국인 임원이 투자 후 예상 수익률을 언급했을 때 장태규가 회장에게 전달한 숫자가 달랐다. 외국인은 15% 애뉴얼 리턴이라고 말했는데 장태규는 회장에게 연 12% 수익 예상이라고 속삭였다. 서준은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분명했다. 15%와 12%는 명확하게 다른 숫자였다. 왜 장태규는 낮게 전달한 걸까? 서준은 불안해졌다. 만약 이게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거라면 장태규가 회장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점심시간이 됐지만 서준은 식욕이 없었다. 1층 로비로 내려가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안내 데스크에 윤가영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학생, 오전에 잘했다고 들었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표정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서준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만약 회의 중에 이상한 걸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가영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상한 게 뭔데요? 통역하면서 숫자가 다르게 전달된 것 같아서요. 윤가영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실수예요.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확신할 수 없어서요. 윤가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학생,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 일부러 그런 거라면 회사에 큰 피해가 갈 수도 있어요. 실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해요. 하지만 제가 착각한 거라면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학생이 잘못 본 거면 다행이고 진짜 문제가 있다면 빨리 알아야 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가영의 말이 맞았다. 이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었다. 오후 2시 서준은 다시 회의실로 올라갔다. 이번에는 더 작은 회의실이었다. 회장, 장태규 상무, 정기훈 실장, 그리고 외국인 임원 2명. 서준은 회의실 한쪽에 섰다. 회의가 시작됐다. 외국인 임원이 세부 조건을 설명했다. We need to clarify the proper minus sharing structure. As mentioned this morning, we expect a 15% annual return on our investment. 서준은 통역했다. 수익 배분 구조를 명확히 하고 싶다고 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투자에 대해 연 15% 수익을 기대하신다고 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장태규가 끼어들었다. 회장님, 저희가 약속드린 건 12%였습니다. 15%는 무리입니다. 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장태규가 또다시 숫자를 바꿨다. 외국인 임원은 분명 15%라고 말했는데 장태규는 12%라고 우겼다. 외국인 임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Excuse me, we clearly stated 15% this morning. 서준은 통역하려 했지만
장태규가 먼저 말했다. 회장님, 오전 회의에서 12%로 합의했습니다. 제가 메모해뒀습니다. 서준은 입을 다물었다. 장태규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끼어들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았다. 서준은 머뭇거렸다. 회장이 물었다. 서준아, 오전에 뭐라고 했지? 서준은 회장을 바라보았다. 회장의 눈빛이 진지했다. 장태규는 서준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정기호는 팔짱을 끼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서준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다. 언어는 사람을 살린다. 서준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회장님, 오전 회의에서 외국인 임원분께서 분명히 1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태규의 얼굴이 굳었다. 뭐?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15% 애뉴얼 리턴이라고 하셨어요. 회장이 장태규를 돌아보았다. 상무, 이게 무슨 일인가? 장태규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다. 아니,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회의 중에 말이 많아서 2번이나 같은 실수를 했다는 건가?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장태규는 말문이 막혔다. 외국인 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서준은 조용히 회장에게 말했다. 회장님, 방금 조건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뭐가 더 있었나? 외국인 임원분께서 지분 15%를 요구하셨는데 상무님께서는 회장님께 12%로 전달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회장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장태규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회장이 낮게 말했다. 회의 중단. 모두 나가주시게. 외국인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준도 나가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서준아, 너는 남아라. 서준은 다시 자리에 섰다. 정기훈과 장태규만 회의실에 남았다. 회장은 장태규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상무, 설명해보게. 장태규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다. 회장님, 저는 그저 뭔가 회사를 위해서 조건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만들려고. 거짓말로?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장태규는 고개를 숙였다. 회장이 이어서 말했다. 회사는 돈으로 굴러가지만 신뢰로 무너진다. 자네가 한 짓은 회사를 무너뜨리는 짓이야. 죄송합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당장 인사팀에 가서 대기하게. 장태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회의실을 나갔다. 회장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서준을 돌아보았다. 서준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회의실에 남은 건 회장, 정기훈, 그리고 서준뿐이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한 임원의 배신이 그를 지치게 만들었다. 정기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외국인 임원들에게 사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진실을 말하면 돼. 우리 측 실수였다고. 하지만 그러면 신뢰에 금이 갈 수도. 이미 금이 갔어.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지. 회장은 서준을 돌아보았다. 서준아, 내가 통역해 줄 수 있겠나? 외국인 임원들에게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싶어. 제가요? 그래. 내가 진실을 말해줬으니 내가 마무리까지 해주면 좋겠어.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은 정기훈에게 외국인 임원들을 다시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잠시 후 2명의 외국인 임원이 회의실로 돌아왔다. 표정이 여전히 불편해 보였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서준이 통역했다.
I 신실리 어팔러자이즈 포엇 해펀드 터데이. 회장이 계속 말했다. 우리 회사 임원이 정보를 잘못 전달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우리 측 책임입니다. 서준이 영어로 옮겼다. Our executive misrepresented information. This is entirely our fault. 외국인 임원 중 한 명이 팔짱을 끼며 물었다. So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it? 서준이 통역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해당 임원은 즉시 징계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조건은 여러분이 제시하신 대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서준이 영어로 전달했다. The executive will face immediate disciplinary action. And we will review all terms exactly as you proposed. 외국인 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백발의 남성이 물었다. How can we trust this won't happen again?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회장이 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아이가 증명해줬습니다. 진실은 감춰지지 않는다는 걸. 서준이 통역했다. This young man proved that truth cannot be hidden. 회장이 이어서 말했다. 앞으로 모든 회의에는 독립적인 통역사를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은 양측이 동시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이 영어로 전달했다. From now on, we will have independent interpreters at all meetings. And both sides will review meeting minutes simultaneously. 외국인 임원들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백발의 남성이 말했다. We appreciate your honesty. We'll need some time to discuss this internally. 서준이 통역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외국인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떠나기 전 백발의 남성이 서준에게 다가와 말했다. Young man, you have integrity. THATS rare.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Thank you, sir. 외국인 임원들이 나가고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회장은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정기훈이 서준에게 말했다. 수고했어. 오늘은 일단 집에 가서 쉬어. 네, 알겠습니다. 서준은 회의실을 나서려 했지만 회장이 불렀다. 서준아, 잠깐만. 서준은 멈춰섰다.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다.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서준입니다. 부모님은 계시나? 서준은 잠시 망설였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모릅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 성함은? 오미선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떨렸다. 정기훈이 놀라 회장을 부축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서준을 바라볼 뿐이었다. 눈빛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무언가 깨닫는 듯한 빛이 스쳤다. 서준아, 어머니가 어디서 사셨나? 서울 외곽 작은 동네였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어머니가 호텔에서 일하셨나? 서준은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정기훈과 서준은 무슨 일인지 몰라 그저 기다렸다. 마침내 회장이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다. 서준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예. 회장이 서준을 돌아보았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오미선, 내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야.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준의 어깨를 잡았다. 그럼 너는 혹시...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 눈빛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서준은 숨이 막혔다. 어머니가 평생 말하지 않았던 비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답이 지금 눈앞에 있었다. 회장은 창가로 걸어가 오랫동안 밖을 바라보았다. 서준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다. 정기호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 풍경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과거를 떠올리는 듯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50년 전 나는 아무것도 없는 청년이었어. 서준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공장에서 일했지. 하루 16시간씩 기계를 돌렸어. 돈을 모아서 언젠가 내 사업을 하겠다는 꿈만 있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한 여자를 만났어. 호텔 청소 일을 하던 여자였지. 똑똑하고 착하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어. 오미선. 그래. 우리는 사랑했어. 결혼하려고 했지. 하지만 나는 너무 가난했어. 그 사람 부모님이 반대했어. 당연한 일이었지. 회장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기다려달라고 했어. 돈을 모으고 자리를 잡으면 꼭 다시 찾아오겠다고. 미선이는 기다리겠다고 했어.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 나는 사업을 시작했고 정신없이 일했어.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어. 나중에 알았어. 미선이가 이사를 갔다고.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어. 회장의 손이 떨렸다. 나는 포기했어. 그 사람도 나를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나는 이 회사를 키웠어. 결혼도 하지 않았어. 미선이를 잊을 수 없었거든. 서준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어머니가 평생 혼자 살았던 이유,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던 이유, 모든 게 이해됐다. 회장님, 어머니도 혼자 사셨어요. 회장이 서준을 돌아보았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뭐라고? 어머니는 평생 혼자 절 키우셨어요. 아버지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냥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만 하셨어요.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평생 강하게만 살아온 남자가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기다렸던 사람, 어머니가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회장이 손을 내렸다. 눈물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렀다. 나를 원망했겠구나. 아니요. 서준이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기다리고 계셨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 믿으시면서.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저 서준을 바라볼 뿐이었다.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것, 다시는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그게 지금 앞에 서 있었다. 서준아, 네. 혹시 내 아버지가 나일 수도 있어.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너는 화나지 않나? 화날 이유가 없어요. 회장님도 어머니도 둘 다 최선을 다하셨으니까요. 회장은 서준에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서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미선이를 닮았구나. 눈빛이 똑같아. 서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회장이 서준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정기호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갔다. 이건 그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복도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회장이 서준을 놓아주며 물었다. 서준아, 지금 어디서 사니? 고시원입니다. 혼자? 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학교는? 쉬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해서요.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손자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이제 그러지 마. 내가 책임질게. 회장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아니, 불러줘. 서준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회장은 다시 한번 서준을 안았다. 평생 잃어버렸던 가족. 이제 다시 찾았다. 3일이 지났다. 외국인 임원들은 내부 논의를 마치고 최종 답변을 보내왔다.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단 조건은 모두 그들이 처음 제시한 대로 진행하되 투명성을 보장할 장치를 추가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회사는 살아났다. 서준 덕분이었다. 최종 계약 서명식이 열렸다. 서준은 이번에도 통역을 맡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단순히 말을 옮기는 게 아니라 진심을 전달하는 역할이었다. 외국인 임원 중 백발의 남성이 서준에게 물었다. What changed in 3 days? Why should we trust you now? 서준은 회장을 바라보며 답했다. Because he chose truth over profit. And HES willing to rebuild trust one step at a time.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실수를 했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시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매일매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서준이 영어로 전달했다. He made mistakes, but he never stopped rebuilding. Trust isn't built overnight, but it can be earned day by day. 외국인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백발의 남성이 회장에게 손을 내밀었다. We believe in second chances.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다. 서준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다. 언어는 사람을 살렸다. 회사를 살렸고 회장을 살렸고 결국 자신의 삶도 구했다. 회의가 끝난 뒤 회장은 서준을 따로 불렀다. 서준아, 나랑 같이 살자. 네. 고시원은 정리해. 집에 방이 많아. 너 혼자 쓸 수 있어. 하지만은 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당연히 같이 살아야지. 서준은 망설였다. 평생 혼자 살아왔다. 갑자기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게 낯설었다. 저 아버지께 폐를 끼칠까봐. 무슨 소리야. 내가 있어야 집이 집다워질 것 같은데.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건 내가 해야지. 너 덕분에 회사도 살고 나도 살았어. 그날 저녁 서준은 고시원 짐을 정리했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 서준은 사진을 꺼내 한참 바라보았다. 엄마, 나 이제 가족이 생겼어. 아버지를 만났어.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 사진 속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준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엄마 말이 맞았어. 언어가 사람을 살렸어. 나도 살았어. 다음 날 아침 서준은 회장의 집으로 이사했다. 넓은 한옥이었다. 마당에 나무가 있고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다. 회장은 서준의 방을 안내하며 말했다. 여기가 내 방이야.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침은 같이 먹자. 오래간만에 밥상을 마주할 사람이 생겨서 좋구나. 그날부터 서준의 삶은 달라졌다. 아침마다 회장과 함께 식사를 했다. 회장은 서툴렀지만 진심으로 서준을 챙겼다.
학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정규학교에 입학했다. 저녁마다 회장은 서준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물었다. 서준은 어머니의 삶을, 마지막 순간을, 그리고 남긴 말들을 들려줬다. 회장은 매번 눈물을 참지 못했다. 미선이가 내게 잘해줬구나. 네, 최고의 엄마셨어요. 내가 그때 찾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아버지는 잘못이 없어요. 둘 다 최선을 다하셨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회장이 서준에게 물었다. 서준아, 앞으로 뭐 하고 싶니? 저는 통역사가 되고 싶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요. 회장이 미소 지었다. 미선이가 남긴 말이구나. 네. 어머니의 꿈이기도 하고 제 꿈이기도 해요. 좋은 꿈이야. 아버지가 도와줄게.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다.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어. 가족이 생겼어. 저녁 식사 시간. 회장이 서준에게 밥을 더 떠주며 말했다. 많이 먹어. 아직 너무 말랐어. 네, 할아버지. 다음 주에 정장 맞추러 가자. 내가 회사에서 일할 때 입을 수 있게. 회사에서요? 당연하지. 내가 언젠가 이 회사를 이끌어야지. 서준은 놀라 회장을 바라보았다. 회장이 웃으며 말했다. 농담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일 해. 아버지는 그냥 내 곁에 있을게. 서준은 미소 지었다. 평생 혼자였던 삶. 이제는 달랐다. 가족이 있었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다. 며칠 후 서준은 검정고시를 마쳤다. 결과는 합격. 회장은 서준을 안으며 축하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작은 파티를 열었다. 정기훈 실장과 윤가영도 초대됐다. 윤가영이 서준에게 말했다. 학생, 정말 대단해요. 이제 학교도 다니고 가족도 생기고 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학생이 용기 내서 진실을 말했기 때문이에요. 정기훈도 잔을 들며 말했다. 서준아, 내가 없었으면 회사가 무너졌을 거야. 고맙다. 회장이 일어나 잔을 들었다. 오늘은 서준이를 축하하는 자리지만 나에게도 특별한 날이야.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날이니까. 모두가 박수를 쳤다. 서준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대신 환하게 웃었다. 그날 밤 서준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사진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서준은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아. 아버지가 나를 지켜줘. 그리고 나도 할아버지를 지킬 거야.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다. 서준은 눈을 감았다. 내일은 학교 첫날이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버려진 줄 알았던 손이 누군가를 살렸고 결국 자신의 삶도 구했다. 어머니가 남긴 말. 언어는 사람을 살린다. 그 말이 진짜였다. 서준은 미소 지으며 잠에 들었다. 마음 한쪽에 여전히 그리움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다. 가족이 있었으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황금북이 전해드릴 여러분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가 되어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당신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북이었습니다.